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 시험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부터 산 넘어 산 새로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지금 중개업협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실무교육 또 연수교육 강의하고 있는 이주환 강사입니다. 또 해커스 요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제 소개를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공법경매 토지 전문가 써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공법경매 이러면 많이 혼돈하세요. 공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경매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볼 때 경매교육은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채권법, 민사집행법 이런 거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쪽 실무를 하다 보면 부동산 경매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법규가 엉켜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는 부동산 공법과 경매가 엉키죠. 그런 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좀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경매 교육이라면 민법적 개념의 한쪽만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건. 그런 쪽에 대한 교육을 맡고 있고 오늘 이제 이 공법을 활용한 돈 버는 비법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중개사 6과목 시험 보면서 어느 과목이 제일 어려웠죠? 다 공법이죠. 네. 공법을 선택하지 않는 수강생은 못 봤어요. 심지어 건축사 하시는 분도 중개사 공부할 때 공법이 제일 어려웠다 이 얘기를 해요. 중개사 공법 내가 뭐 예를 들어 97.5점 맞았다, 나 사수하면서 공법은 달달달 꿰었다 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공법 교육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영어 수능 시험 문제 비슷해요. 2018년도에 영어 수능 시험 문제를 대한민국 시험을 영국의 유명한 명문 사립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들이 푸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이 못 푼다고 나갔어요. 2명은 놀래요. 형편없는 점수 맞았거든요. 야, 한국 애들 이렇게 영어 잘해. 막 이거 완전히 이런 거래. 한국 와서 보면 더 놀래요. 말 한마디 못해요. 뭔가 이상한 거죠? 뭐냐면 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문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다 보니까 무슨 대학교 박사 논문 같다는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 논문 읽으면 우리 한국말도 잘 모르잖아요. 공법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출제위원들도 대부분 부동산 실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법을 냅니다. 그놈의 협의심 맨날 배우잖아요. 협심 좀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중개하는데 위례신도시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었다, 시도지사였다. 이게 일이라도 중요할까요? 전혀 쓸모없는 거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실무 쪽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해요? 배우지 못한 상태로 공법에 대한 두려움만 갖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암기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법에 대한 거부감을 느껴요. 그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곱하기 할 줄 아시죠? 자,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 중에 거짓말 치는 분 없어요. 모두 스스로 자신이 곱하기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 계시면 잠깐 여쭤볼게요. 47,676 곱하기 28,884 곱해보세요. 못하죠. 그럼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핸드폰을 꺼내서 계산기 어플을 해서 계산을 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이때 누구도 이분에게 너 곱하기 못하지 이 소리 안 해요. 우리 현대 문명은 얼마든지 조력받으면서 살 수 있죠. 시험 볼 때는 조력을 못 받는 게 문제였죠. 공법의 그 많은 암기량 어디에다 무엇을 찾아보면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이 전부 다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우지 못한 나머지 공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면서 판을 뒤집어요. 이게 중개사고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도로폭은 몇 메다야 된다? 4m.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건축법 조건만 있지만 나머지 개발행위나 여타법규에 따라 도로 조건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배웠던 지식만 갖고 판가름을 내니까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른다면 엄청난 중개사고를 내지만 안다면 남들이 못하는 영역에 가서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가 좀 잠깐 20여 분 동안 살펴보는데, 먼저 여러분 중개업 성공의 비밀 나오죠? 여기에는 3S 플러스 1S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외울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먼저 1S가 뭔가 볼까요? 샤프해야 돼요. 예리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인간의 확인 본능이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여기 오다 보니까 길이 막혀요. 안 밀리는 길인데 왜 막혔나? 가만히 보니까 맞은편 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맞은편 도로가 막히는 건 이해하는데 왜 이쪽 도로가 막힐까요? 확인 본능 때문에 그래요. 사고 났어?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혀요, 같이. 근데 만약에 저쪽 편에서 공사를 한다면 이쪽은 안 막혀요. 딱 공사 안에 지나가고 끝나요. 저쪽만 막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인간의 행태학적 반응에 대한 얘기와 여러분은 반대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맞은편에서 사고 났다면 볼 필요 없어. 그거 보면 뭐합니까? 그냥 빨리 지나가면 되죠. 맞은편에서 공사한다면 이런 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왜 공사하지? 길 넓히나? 지하철 공사하나? 밑에 보면 상하수도 공사하나? 이런 거 봐야 돼요. 겨울철에 동파 공사한다. 그런 건 지나가도 돼요. 근데 뭐라고 써있느냐?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건 뭘까요? 광역상수도 공사 왜 할까? 물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윗동네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번, 사람들이 목욕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2번, 사람들이 그릇을 더 많이 씻는다. 3번,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한다. 욕탕에서. 4번, 물을 더 쓰게 만든 원인이 생겼다. 몇 번? 자, 그게 샤프한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가 나중에 보니까 정비구역 되더라. 신도시가 들어오더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1종 일반주거가 3종 일반주거로 바뀌더라. 야, 그거 내가 조금만 알았으면 돈 벌었을 텐데.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도 보여줘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중개업 하는 거 여러분들은 샤프해져야 돼요. 자, 다음은 스피드, 빨라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많은 노력 속에 말하는 행태를 바꿨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말이 느려요. 그리고 2002년도에 서울 딱 올라왔을 때 서울 사람들 스피드에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특히 길을 몰라 처음에 전철 탈 때요. 딱 있다가 자리가 나서 앉으려면 휙 앉아요. 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나 몰라.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최소한 제 공간에는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환승역에서 사람들의 걸음걸이 보면 사사사사 걸을 때 못 쫓아가요. 잘 훈련된 닌자 같아요. 잠깐만, 저거 다 가. 이러고 난 딱 가서 쓰면 뒷차 내린 사람이 나랑 같이 타고 환승이 돼요. 제가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빨리 오셨네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늦어 터졌다. 근데 할 거 다 해서 음흉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비교해볼까요? 10시까지 와야 된다. 1시간 걸린다. 여러분들은 8시 40분쯤 올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요? 8시에 나가요. 천천히 가도 먼저 도착해요. 그 스피드예요. 다시 볼게요. 학원이 교재를 쓰다가 만약에 재고가 남으면 7, 8월 달에 충청도에 있는 학원들이 쫙 소진돼요. 막 와요, 그때 신입이. 그럼 얘기합니다. 아이고, 바로 10월에 시험에도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런 그분들이 이래요. 제가 내년 준비하고 왔는데 늦었나요? 이래요. 이분들은 늦은 게 아니라 훨씬 빠른 거죠. 자, 얘기 다시 해볼게요. 불이 났어요. 5분 만에 껐어요. 소방차 가서 껐습니다. 잘 껐죠? 불이 났어요. 소화기 들고 바로 10초 만에 껐어요. 누가 빨라요? 제가 말하는 스피드는 미리 준비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제일 빠른 사람은 미리 준비한 사람이에요. 일이 터져서 스타트 탁 했다. 엄청 빠르게 대응했다. 이거보다 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중개업자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해볼게요. 마지막. 여러분, 스마일이요. 중개사무소에 딱 들어가는데 중개사무소 소장님 얼굴이 삼라만상의 온갖 고뇌와 번뇌를 얼굴에 다 보여줘요. 딱 들어오려니까 어서오세요. 거부가 되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어떤 호감관계는 딱 10초 안에 먼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오늘 바쁘시더라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세요.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운 사람 많거든요. 저는 항상 아침마다 양치질하면서 5분 정도 혼자 계속 웃어요.
어떻게 보든 운전 연습해서 이만이나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의 얘기입니다. 스마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딱 들어온 손님이 여기 뭐 이미지도 좋고 인테리어 잘 되네 들어왔죠? 얘기합니다. 얘기 딱 나눠보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헛소리만 해요. 그러면 그 손님의 웃음은 비웃음으로 바뀌어서 나갑니다. 다시 볼게요. 여러분의 손님이 여러분보다 더 아마추어다, 지식이 얇다, 이런 오만과 편견에 빠지지 마세요. 요즘은 손님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으로 모든 걸 검색하고 검증하러 와요. 근데 이 엇박자 났을 때 그 얘기가 헛소리면 벌써 손님들이 인지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손님과 여러분의 좋은 관계가 오래간다, 이런 관계론에 볼 때 스마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유지돼야 돼요. 그럼 이런 3S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 스터디예요. 공부하지 않는 중개업자들 너무 많아요. 다시 볼게요.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서 제일 숫자가 많은 게 공인중개사. 근데 제일 공부하는 전문 직종이 뭐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한 2년 하다 보면 이건 안 느는데 이건 늘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이 물이니까 이렇게 교수님 이거 물 아니에요, 콜라예요, 막 얘기해요. 1시간 그분이 얘기하고 옆에 분이 또 얘기하면 나올 때 이게 콜라로 보여요. 집에 가서 정신 차리고 보면 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허황된 대세론을 가는 중개업자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는 중개업자라면 항상 예리하고 명확하고 남들보다 먼저 선점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여러분 찾아오는 고객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오래 갈 수 있어요. 이게 중개업 하게 되는 성공의 비법입니다. 3S 플러스 1S요. 가장 중요한 건 스터디예요. 이거 없이는 앞에 있는 세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게요. 이 토지 가치 분석과 토지 중개 시의 팁, 요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깨닫게 할게요. 지금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지론과 필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머님 지금 자제분 있어요? 자제분 아드님, 따님, 아들 둘이에요?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제 큰아들님이 이제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서 얘기하는데, 먼저 그 전에 질문, 제가 잘 모르니까 본인 성향이 어떠신가 이렇게 농담하면 잘 받으세요? 아니면 막 수틀리면 소리치고 난동 부리는 스타일 어느 쪽? 그럼 좀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큰아드님이 이제 엄마한테 상담을 해요. 엄마, 내가 이제 결혼할 사람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던 여성이 2명이 있다.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볼게요. 어떠냐? 이랬더니 첫째 여자는 서울대 교육학과 나와서 그 어렵다는 고등학교 교사 시험을 합격했대요. 거의 고시 수준입니다. 경쟁률 따져볼 때.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명문 공립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래요. 사진 보니까 인물도 이뻐요. 일단 마음에 드시죠? 근데 아버지는 푹 맞아 누워있고 어머님은 치매래요. 그리고 밑으로 남동생 셋, 여동생 셋이 있는데 이 며느리가 다 가르쳐야 된대요. 자, 이런 며느리감이 있고, 두 번째는 딱 보여주니까 또 이런 애를 알고 있는데 보니까 중학교 중퇴래요. 얘는 어떻게 중학교 중퇴냐? 중학교 때 유학을 보냈대요. 집이 돈이 많아서. 그래서 유학생활 하다가 거기서 마약 피고 애들이랑 놀러 다니다 추방당했대요. 그래서 왔는데 사진 보여주니까 목에 막 문신도 보여, 이렇게. 괜찮으세요? 성격 좋으시다면 저기 자, 그런데 그리고 집에 놀러 왔는데 보니까 잠깐 뭐 얘기하다 나가서 전화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어느 놈이야, 내가 목 따버린다고 해,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려요. 예. 그런데 얘가 강남에 빌딩이 8개가 있는 거부 무남동료 외동딸이래요. 자, 어느 쪽이 더 나으시겠어요? 예? 전자를 고르시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다 생각해 볼 때 극단적인 장점과 극단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계속 골라보세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좋을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째 며느리감 후보가 굉장히 좋은 필지론이 있어요. 근데 입지론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느낌 딱 알겠죠? 둘째 며느리감 후보는
입지로는 너무나 좋아요. 해당 필지론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설명 거의 끝났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중개를 잘하려면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를 찾는데 노말하고 평이한 것도 있지만 강력한 장점이 있어야 돼요. 단점을 무찌르는 강력한 장점. 이해되죠? 그럼 그런 것들이 입지론과 필지론이 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입지론을 내세우고 누구한테 필지론을 내서야 되는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자, 실수요자한테는 필지론이 중요해요. 해당 필지가 개발된다 안 된다 행위자는 어떻게 받느냐? 그 해당 필지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중개를 할 때 투자자, 내가 물건 돈 있으니까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입지론이 중요해요. 이해되죠? 입지론 좋아요. 가보니까 맹지예요. 개발을 못해 맹지라. 하지만 그 자리에 바로 옆에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큰 산업단지가 들어왔다.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토지 매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뭐다? 입지론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나 요양병원 할 자리 찾아줘. 이런 거는 뭡니까?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한테 입지론 좋은 거 보여주면 뭐예요? 요양병원 못 짓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 필지는 요양병원 지을 수 있다. 해당 필지 행위자를 보는 거죠. 여러분, 공법은 선계획 후개발이에요. 먼저 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라 개발될 때 공개발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어떻게 해요? 입지론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행위자 안 받는 사개발을 따질 때는 필지론을 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어느 쪽이든 공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짚어서 공법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죠. 이해되시죠? 제가 강의하는 거는 3박자가 맞아요. 첫 번째 뭐냐? 법문에 충실해야 돼요. 법을 뛰어넘어서 내 경험과 전달력을 하면 이게 야바이꾼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문에 충실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강의에 전달력이 있어야 돼요. 정리되죠? 그러나 법문에 충실하고 강의에 전달력이 있지만 실무를 안 해봤다면 해당 법문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뭐 3박자가 맞는 게 뭐냐? 법문도 충실히 알아야 되지만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전달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굉장히 법문도 많이 알고 경험도 많아요. 근데 전달력이 없어서 버버대고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의 시간은 지옥이 됩니다. 그건 내가 알아요. 많이 봤으니까. 요 세 가지가 맞는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수하는 게 저희 쪽 교육이거든요. 자, 그런데 밑으로 가보니까 일단 저희가 강의하게 될 때 돈 버는 부동산 실무, 오늘 이 과정이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강의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여러분 투자의 생각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고액 투자가 좋다, 소액 투자가 좋다? 소액이죠. 소액으로 투자한다면 고수익이 좋다, 저수익이 좋다? 고수익이죠. 누가 저수익이라고 했어요? 고수익. 그러면 소액의 고수익을 내고 싶다면 이 기간이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거. 그렇죠? 예.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소액의 고수익의 짧은 투자가 이루어질 때 위험한 게 좋다, 안전한 게 좋다? 안전한 거. 좋습니다. 다시 정리. 소액의 고수익의 단기에 안전한 투자를 한다. 이런 걸 보고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런 게 있느냐?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보게 될 겁니다. 다음은 돈이 되는 도로 투자의 비밀 나오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로에 대한 개념 많은 분들이 지금 기억하면 3m 폭에 2m 전면 이거 기억해요. 근데 도로라면 사람과 차량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도로를 도로로 한다. 그럼 그 다음의 도로가 뭐가 되는지 기억하세요? 도시객설도로, 도로법상 도로, 사도법상 사도, 기타 관계법령 고시도로인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도로를 도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로에 개인들 땅이 도로로 나왔다면 과연 이런 데 투자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완전 극대극이에요. 여러분, 주식은 0이 되지만 부동산 투자는 0이 안 돼요. 근데 도로 투자 잘못하면 내 투자금이 0이 돼요. 하지만 도로를 제대로 투자할 때는 그 수익은 곱하기 10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개 실무에서도 필요해요. 도로에 대한 기본적 개념, 이따도 Q&A 선정돼서 봤던데 도로에 대한 실질적 개념을 이해하면 도로가 경매 나올 때 아니면 도로가 지금 현재 중개할 때 어떤 조건인가 이걸 분석하는 해안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여러분이 배웠던 중개사, 공인중개사, 건축법 시간에 배운 도로 규정은 다 잊어버리세요.
그건 전체 도로 관련 법규의 약 10% 지식이 안 됩니다. 그 10%로 나머지 90%를 채우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로 이 얘기 모르시는 분은 아파트나 중개하고 주택 같은 건 중개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사고 굉장히 많이 나요. 자, 다음은 공법 지식을 접목시킨 정비구역 투자 방법. 이것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면 실질적으로 공법이 딱 들어가다 보면 정비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해되시죠? 그러면 재개발 구역에 도로가 나올 때랑 재건축 구역에 도로가 나올 때랑 얘들 도로 팔자가 틀려요. 어디서는 얘가 굉장히 높은 한가성을 띠고 어디서는 낮은 한가성을 띠고 어디서는 아파트를 가져다 주고 어디서는 아파트를 안 갖다 줘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생각해 보면 공법을 접목시켜 보면 정비구역에서 여러분이 어떤 중개가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볼 때는 내용이 다 확 반전에 반전을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농지법을 활용한 농지투자 노하우가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2022년도에 농지법은 굉장히 많은 개정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배우셨죠? 자, 근데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법제처에 딱 가서 보면 2022년도에 농지법 개정 공고가 정확히 몇 번 나오는가. 작년 입법 예고부터 올해까지 정확하게 38번의 개정 예고가 떴어요. 그러면 법 바뀐 게 38개나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중복된 이게 개정 예고가 뜨는가? 나도 한참 고민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핵폭탄을 투하돼서 전쟁에 졌던 나라가 있죠. 그것도 2번이나 얻어맞았어요. 그게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이 잘 안 나와요. 재밌는 건 그 투하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전혀 없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정확하게 768번에 대한 어때요? 사전 경고 비행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나가서 삐라를 부려요. 여기서 반경 50km 밖으로 떠나라. 다 죽는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의 약 60%가 격추됐어요. 그걸 감수하면서도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은 노력을 했죠. 이해되죠?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노력과 피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욕을 안 먹어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모르시죠? 농지법 개정안이 그렇게 강조된 이유예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이 개정 농지법 중개사 공부하면서 배운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다. 배우셨죠?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맨날 모르니까. 아무래도 농지법이 여러 과목 중에 출제 문항이 적다 보니까 중개사법이 좀 반쯤하고 이쪽은 많이 강의해서 비중을 적게 다루는 거 아는데 여러분 실무 나가서 보면 농지법의 비중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법의 비중은 굉장히 큰데 배운 거는 어떻게 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얘기 정도밖에 못 배웠잖아요.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경매에서 이걸 배웠을 거예요. 농지법과 접목된 거. 매각일에 최고가 선언 떨어졌고 매각 결정일에 어떻게 해요? 농지증 내야 돼요. 못 내면 불허가 떨어지고 불허가 떨어지면 보증금이 몰치당한다. 이거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왜? 아주 중요한 출제 문제가 되니까. 그럼 질문 드립니다. 언제 농지증이 발급되지 않아요? 농지증 발급되지 않으면 불허가 떨어지고 이때는 보증금 몰치는 다 하는데 그럼 언제 농지증이 발급되지 않아요? 예? 월태요? 토지거래 뭐요? 토지거래 허가요? 경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해준다 그 얘기 말고 7명 이상 지분의 경우는 농지증은 안 나오죠. 예. 그거 이번에 개정되면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요. 조금 많이 배우셨네요. 예. 7명 이상 배우셨으니까 또. 거리 제한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 건 얘기하는데 농지법에서 거리 제한 규정이 키로로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실경제 가능할 것 이걸 따져요. 근데 이겁니다. 실경제 가능한 거리를 따지는데 내가 지금 현재 안양에 살아요. 실제 제가 안양에 삽니다. 근데 제가
저쪽에 오산에 가서 농지를 사는데 해줘요. 그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안양에 우리 동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쪽 오산보다 더 가까운 어디요? 시흥의 농지를 산대요. 그럼 이건 당연히 되겠죠. 더 가까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안 된대요. 아, 좋아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오산에 있는 농지 딴 분이 산대. 더 가까운데. 안 된대요. 그 사람은 왜 안 될까요? 이런 걸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개정 농지법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매를 투자한다. 아니면 중개를 한다. 그럴 때 이분이 농지증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른다. 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주말 체험 농장 있죠? 주말 체험 농장 여러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주말 체험 농장으로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요. 실수 잘 안 봅니다. 배우셨죠? 그러나 주말 체험 농장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오는 손님 안 된다고 돌려보내지 말고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나눠진다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실무교육 안 됐다면 엇박자가 나는 것들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중개사 시험 보는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몰라서 못 가르치는 분도 있고 알아도 못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시험 나오는 문제 가르치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엇박자난 교육 속에서 나는 97.5점이다. 공법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해. 그거 잘하고 계속 시험만 보고 다녀야 돼. 중개하지 말고. 실제 필요한 지식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은 공장 낙찰을 통한 수익 창출. 이 얘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공장의 기본 개념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어렵다면 다시 볼게요. 여러분 용도 지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좋습니다. 이해하셨으니까 용도 지역이 뭐죠? 자, 이렇게 나와요. 용도 지역 하면 도관농자. 딱 이거 나와요. 앞대가리 암기법 말고 용도 지역 개념. 갑자기 당혹스럽죠? 용도 지역 내가 아는데 왜 안 나오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모르는 대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뜻은 뭐죠? 그러면 손님이 다음에 물어봐요. 용도 지역이 뭐죠? 그럼 지금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크게 떴다 작게 떴다 딱 5초만 지나면 손님과 여러분 사이의 모든 신뢰는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 얼른 딱 컴퓨터를 칩니다. 용도지역이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도지역이란 손님, 국토위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일조의 효율적, 합리적 막 얘기했어요. 그 얘기 다 하면 손님이 딱 듣고, 이럴 것 같아. 아니면, 예? 이럴 것 같아요. 이해 안 돼요. 용도지역 개념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용도지역이란 뭐냐? 간단해요. 손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내 이 땅에다가 숙박시설을 짓는데 이거 될까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 안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건축 허가의 기준이에요. 끝. 깔끔하잖아요. 다시요. 이 땅에다가 내가 100평짜리 땅에 1층으로 50평 단독주택 지려고 합니다. 손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라 단독주택은 짓지만 100평이면 20평밖에 못 짓습니다. 자연녹지라. 지금 건축허가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공장이라는 건 좀 달라요. 용도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공장의 분포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농림지역에도 공장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장은 그 내부에 들어가는 공장이 뭘 만드냐에 따라 달라져요. 다시요. 일반 주거지역에 음식점 짓죠? 그럼 건축허가 낼 때는 음식점 지어. 끝. 건축허가 기준인 용도지역에서 너 여기다 중식을 해, 일식을 해, 한식을 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음식점 짓고 거기에 누가 사용수익 할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필증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공장은 딱 들어올 때 너 여기다 뭐죠? 뭐 만들어? 이거부터 따져요. 너 여기다 그거 만들면 이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돼. 소음 때문에 안 돼. 야, 네가 그거 때문에 원부재재 그거 쓰면 여기는 환경오염 때문에 안 돼.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걸 다 따져요. 그럼 여기는 끼리끼리 모여요. 시끄러운 공장끼리 모이고 어떻게 해요? 대기 분진 적게 내는 공장 모이고 직접 돼요. 그럼 산업들이 직접 돼서 그들끼리 모여서 활성화가 돼요. 여기는 폐수가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폐수 배출 시설을 강하게 두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줘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산업이 직접 되면서 활성화되는 공장법에 따라 걔들이 건물 짓고 거기다 공장에 설비는 뭘 놓고 원부자재 뭐 놓고 뭐 만드나 이걸 다 따져서 승인을 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주택법을 딱 배우다 보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승인이란 말을 모르잖아요. 건축법은 허가고 주택법은 승인이잖아요. 공장도 승인이잖아요. 이 개념조차 몰라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중개해요? 막 공장 중개를. 그게 위험한 거죠. 보세요. 여기다 건축 허가 내서 빌라 짓겠다. 8개짜리 한 동. 허가 내면 용도 규모 형태 맞으면 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여기다가 짓겠다 했는데 안 나면 이분도 안 나요. 근데 이분 여기다가 아파트 진대요. 30호 이상 주택을. 예를 들어서 100호짜리 아파트 진대요. 이분이 못 냈어요. 그럼 이분은 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승인이라 그래요. 이분이 딱 짓는데 보니까 이분이 짓는 건 20평짜리 아파트로 100세대 짓겠다. 그럼 어때요? 거기에 맞는 인구 계획이 들어가고 애들이 어린애들이니까 인근에 초등학교 있어야 되고 이걸 봐요. 그게 안 맞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거기다 아파트 딱 질 때 어떻게 해요? 100세대 안 짓고 60세대 질래. 평수를 40평대로 초등학교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애들이 좀 작년에 애들 데리고 사는 집들. 방 4개짜리. 이런 건 괜찮네. 이건 승인해 주는 거예요. 조건 맞추는 거죠. 이해되세요? 공장도 거기다 맞출 때 어떤 거 짓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승인 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를 때 중개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야, 이 동네 공장 저 사람 내서 허가. 그럼 나도 여기다 내면 이 손님은 이런 공장이 입지에 안 맞아요. 그럼 못 나거든요. 이런 거 전혀 배우지 않고 막 공장 전문 얘기하잖아요. 협회 쪽에서 저쪽 수원이 경기 남부지부가 토지강이 제일 잘 돼요. 3시간씩 8주합니다. 명함 다 보면 다 토지 공장 전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토지 공장 수업할 때, 공장 수업할 때 명함 딱 놓고,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공장이니까 이 명함 중에 공장 전문이라고 한 분 8분 줄였습니다. 세미나식으로 수업하겠습니다. 이웃이 딱 끝내가 다 갔어요, 8명. 계속 있으면 망신스러우니까. 근데 물어봤거든요. 아니, 지금 이거 모르시는데,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공장 전문이세요? 이랬더니, 그 예정이래. 그럼 명함을 공장 전문 예정 뭐 이렇게 쓰셔야지. 남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 다 이렇게도 중개한대요. 뭐가 좀 위험하죠. 정말 공장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하느냐, 그리고 이 공장이 실체가 뭐냐, 이거 보고 경매 등에서 낙찰받을 때 수익 창출 되느냐, 이 분석법은 여러분이 배운 지식 너머에 있어요. 이런 거 이제 교육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간극을 노려라. 동시진행 물건을 노려라. 자, 여러분 모든 배움은 때와 장소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스키를 가르쳐 줬는데 겨울이 오지 않는 중동 지역에서 가르쳐 주면 욕먹어요. 스키 탈 일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다시요. 중동 사막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줘도 욕먹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배운 게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배워야 돼요. 그 시기와 장소에서. 이 얘기 왜 하느냐? 지난 5년 동안 종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어떻게 해요? 가격은 너무나 올랐다가 지금 폭락하고 있죠. 재밌는 건 오를 때 기점으로 앞으로 2년간 세금은 내야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세금은 일정 금액 넘으면 압류가 붙이고, 압류가 붙으면 은행은 너 국가 지자체가 압류 붙였네? 대출 기한 이익을 상실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5억에.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4억에 사고 싶어요. 가서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5억짜리 4억에 다시 살란다. 계약서 찍고 계약금 돌려줘. 그리고 4억에 다시 쓰자. 이런 매도인이 그거에 응한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약간 정신병자 취급한다. 어느 쪽? 정신병자 취급하죠. 그런 게 어디 있을 소리 나오잖아요. 그게 되는 시대가 왔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세금 못 내서 공매도 진행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매 진행되는 건 대출이 있으면 은행에서 경매도 넣어요. 시중에 지금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물건이 많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경매, 공매 동시에 진행되는 물건 등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선점해서 경매를 먼저 잡고, 이해됐죠? 그리고 잔금 내는 날짜가 45일 정도 걸리면 그 사이에 진행되는 공매를 내가 잡아서 공매 쪽에서 더 싸게 잡아서 잔금을 내고 경매판을 나가리 시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서바이벌하게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을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기 맡은 시간에 대한 게 딱 50분까지 하라고 해서 시간을 채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이쪽 우리
이 해커스 이 실무 과정을 듣게 되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